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 유저쌤입니다. 저에게 이전에 공부법과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셨던 수험생분께서 다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공부했던 거 지금 사진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어디에 댓글을 남겨야 할지 몰라서 다시 메일을 보냅니다. 저번에 선생님 조언대로 기출 위주로 메일 풀었더니 영어가 확 안정되는 기적을 느꼈어요. 그런데 요 며칠 갑자기 흔들려서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9급은 10년치 다 풀었고 정말 고생하셨네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기타 직렬보다 지방직 7급 먼저 풀었어요. 총 7급은 많이 어렵습니다.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국회 8급은 많이 어려워요. 선생님을 알게 되기 전에 프린트 해둔 게 너무 많아서 책을 못 샀거든요. 그래서 기타 직렬 해설이 별로 없어서 지방직 7급부터 손댔습니다. 보통 요즘 수험 카페에는 각 직렬별로 해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에서 2018년은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지만 괜찮게 풀렸는데 2017년도에서 완전 무너지고 2019년 서울시 7급에서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어 연도별 기출을 강의를 해오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계속 연도별 기출을 풀라고 권유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이미 오답률은 정해져 있어요. 특정 직렬, 특정 연도는 많이 어렵고 또 특정 직렬, 특정 연도는 쉬워요. 그래서 점수는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신에 계속 풀면서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고 그걸 보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독해에서 단어들이 낯설게 보이고 특히 7급 단어들은 좀 많이 어렵잖아요. 어휘 문법 쪽의 구급과는 다른 확 난이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멘붕인 상태로 40분 정도씩 사용하면서 시험을 봤지만 8개를 틀리고 시간을 두고 다시 해석을 해도 단어를 너무 몰라서 핵심 문장임을 알지만 단어를 몰라서 못 푸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이렇게 7급을 풀다가 우리가 9급, 9까지 지방직 시험을 본다고 할게요. 아무리 9급 지방직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요. 7급보다는 쉬워요. 즉 이렇게 먼저 7급 시험으로 시행착오를 하신 분들은 9급 시험을 볼 때 어렵게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생들을 많이 배출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약간 어려운 문제를 미리 한번 시행착오를 한다는 생각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험장 당일만 가서 잘하면 돼요. 그래서 국회직 9급 2019년은 오늘 풀었는데 7급보다는 낫지만 단어가 흔들림을 느껴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9급 풀 때 독해 어휘가 꽤 나아져서 웬만하게 다 풀렸거든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푸는 거는 9급이에요. 7급이 아닙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어휘 문제형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외우자는 생각으로 암기 방식을 바꿨는데 이게 문제인가 해서요. 아니요. 저는 생각했을 때 어휘는 뭐 늘리지 마시고요. 평상시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 계속 모르는 단어 위주로 체크하시고요. 지금처럼 계속 영어 연도를 이렇게 쭉 풀면서 어휘 생활용에서 보기형의 단어까지 모르는 단어들을 독해형 어휘 노트에 따로 정리해 주시고 그 독해형 어휘 노트는 암기하지는 마세요.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집중적으로 암기하시고요. 독해형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또는 타목 공부하기 5분씩 보시면은 하루에 무려 60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그럼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도 많이 겹치면서 복습 효과도 있고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을 독해형 어휘 노트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독해형 어휘 노트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익혀두면 됩니다. 영어 공부를 늘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동기 선생님 기저귀 특강 책을 손으로 가리고 뜻 생각하는 방식으로 외우고 동의어는 눈으로 훑는 식으로 외웠는데 그러다 보니 동의어를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서 며칠 전부터는 셀프 테스트지를 만들어서 외웠거든요. 셀프 테스트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시험이 어차피 두 가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단어를 보고서야 뜻만 얼추 비슷하게 생각이 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동인 선생님 기저귀 특강 어휘가 잘 안 이어졌다고 하면 해독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계속 해독 돌리면서 아는 단어 지우시고 모르는 단어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아마 더욱더 익숙해질 거고 그리고 이미 기저귀 특강에 나온 어휘들은 거의 다 기출에 있는 어휘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영어 연도별 기출 풀면서도 많이 볼 거예요.
계속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괜히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뭔가를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영역이나 다른 과목이 밀립니다. 그럴 필요 없고 일단은 7급은 어렵다는 전제하에 너무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요. 대신에 틀린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내가 맞출 수 있는 틀린 거다. 그럼 반성을 해야죠. 대신에 내가 틀릴 수밖에 없는 북한 부류나 그럼 빨리 암기하시면 되고요. 너무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독해용 노트에서 합쳐서 외웠습니다. 중요한 거 독해용 어휘 노트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자주 봐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국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있는 기저의 특강, 그 어휘 교재를 집중적으로 외우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그냥 눈으로만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용 어휘까지 외우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독해용 어휘는 눈으로 자주 보자. 그렇게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요들이 잘 외워지고 정확하게 암기가 되다가 오늘 갑자기 엄청난 양에 치여서 이것 보세요.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시간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기적의 특강은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독해용 어휘는 눈으로만 보자. 이렇게 하면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평정심을 잃지 마세요.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불안해지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물론 쉽진 않죠. 하지만 그게 잊지 마세요. 합격생 마인드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보죠. 매일 4시간 정도 영어에 시간 쓰고 4시간이 참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는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9급 시험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요. 다른 수험생분들은 영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당황하고 영어에서 점수가 70대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7급도 풀고 9개지 8급도 풀고 기출을 분석하기 때문에 영어가 쉽든 어렵든 9급은 85점 이상을 유지할 겁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자, 계속 볼게요. 매일 4시간 정도에서 영어 시간을 쓰고 1시간 단어 잘하고 있어요. 1시간 문법 포인트 하기 잘하고 있어요. 1시간 30분 기출과 그리고 문제풀이 정도 했는데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자, 단어가 2시간으로 늘고 기출도 자꾸 틀리고 해서 안 돼서 2시간이 넘어버려요. 자, 그래서 문제점이 하나 나왔죠. 단어가 약하다? 그럼 단어를 늘리는 거죠. 문법이 약하다? 문법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끝도 없이 늘립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딱 그냥 시간 정해놓고 끊으세요. 왜냐면 영어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9급 20문제 영어 중에서 과연 틀리라고 내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몇 문제 나올 거야? 영어 강사로서 저는 한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특정 영역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영역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두 문제는 어찌 우리가 못 푼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다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한두 개가 헷갈리는 거지. 그리고 찍을 수도 있잖아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설령 한두 개 틀려도 90이에요. 전혀 합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괜히 어떤 파트가 약하다고 해서 그 파트를 늘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말했죠. 이미 5단율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해는 문법이 어려운데 그럼 그때 문법 늘리고 또 어떤 직면은 또 어휘가 어려운데 그때 어휘를 늘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영어는 고정시켜놓고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합격생은 그렇게 해야죠. 자, 만약 단어 암기 방법을 바꿔야 한다면 동의어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기적의 특강은 계속 집중적으로 외우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줄여나가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눈으로만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만약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떡해요? 그런 단어가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런 단어 나오면 남들도 모르는 단어예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보기에 있는 단어는 본인이 봤던 단어 내에서 나올 겁니다. 제가 확신할게요. 자, 더하여 기타 직렬의 해설은 원래 구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보통 카페에 보통 많이 있어요. 만약 구하기가 힘들면은 차라리 그냥 저는 기출 문제집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01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해커스 해설이 상세한 기출 문제 영어편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0에서 2014년도는 이거 신성희 선생님 요 패스 신성희 영어 최신 기출 문제집 요거 하얀색 건데 이거는 옛날 기출이에요. 옛날 기출 지금 요즘하고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형 똑같고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해설 구하기 힘들면 그냥 제 교재를 사서 집중적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계속 공부하시면서 5단율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좌절을 많이 할 거예요. 절대 중요한 거
수험생분들은 거기에 의미를 하나하나 부여하다 보면 양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정해놓은 딱 시간 내에서만 하시고요. 그 영역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영역 빨리 넘어가세요. 그래서 다른 것부터 살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통해서 자식 약점을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